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2부는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윤유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찰 준비하신 분들 헌법 처음 들어와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정말 든든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에서부터 벌써 헌법 나에게 맡겨라 뿜뿜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오늘도 우리 윤유혁 교수님이 헌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편이라던가 새로 들어오는 헌법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들 갖고 오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중인 교수님 보셨죠? 아메리카노 선물 우리가 지금 그렇군요.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아메리카노의 주인공 우리 윤유혁 선생님이 직접 뽑으시는 아메리카노 주인공 추첨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 정도. 자, 이제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기출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출제 의도. 난 귀엽다, 이런 게 좋다. 아니면 좋은 질문 위주가 좋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역시 그것은 시험 문제도 항상 이제 의외의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요하지만, 그렇죠. 본능적인 직감과 느낌으로 가겠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잘생긴 우리 형 우혁 형. 아이고 잘생긴 놈은 지가 잘생겼다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난 이제 평소에 한이 맺혀갖고 잘생겼다 이 소리 들으면 야, 결국에는 우리 김중근 선생님과 거의 뭐 결이 같지 않나. 잘생긴 우혁이 형, 우리 형이라는 분에게 아메리카노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따가 댓글 이벤트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참고하셔서 아름다운 댓글을 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해서 유형 변화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새로운 문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의 첫 주인공을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교수님. 22년 개편,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자, 헌법이 22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도입이 된다. 필수. 필수죠. 그러니까요. 네. 필수로 도입이 된다. 그렇다면 이 헌법, 시험 범위를 포함해서 이 헌법이란 게 과연 어떤 과목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도입한 취지가 취지를 알아야 문제도 취지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경찰이라는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쉬워요. 물론 우리 대부분 경찰들은 안 그렇지만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를 막자. 그러려면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그게 인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인권의식을 고취해서 보다 선진 경찰로 가자. 이게 이제 헌법을 도입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아시겠지만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 내용 중에는 형법도 있고 형소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업무에 관한 이제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범위가 헌법이 조문이 130조문이거든요. 조문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략 우리 책으로 보면은 헌법을 1000페이지라고 가정하면은 650페이지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권 파트고, 이제 정확하게는 통론 기본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350페이지 정도가 통치 구조인데, 7급 같은 경우는 다 보죠. 근데 경찰에서는 통치 구조를 뺐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험 부담을 줄여줘요. 왜냐하면 그게 분량으로는 3분의 1인데 수험생들은 아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외울 게 워낙 많고 자질구레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법을 상당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가 재밌지 않지 재밌을 리가 있나, 그죠? 근데 이제 어차피 하는 거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거 상대적으로 조금 재밌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중에서 기본권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범위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들어오고 또 초시생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서 좀 어떤 과목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없다. 또 통치 구조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점. 어쩐지 우리 댓글로도 우리 윤유혁 선생님은
헌법의 구단이다. 헌법 구단 교수님이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보다가 봤어요. 귀여우시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네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들어오기 전에 머리 스타일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런 모습 보이셨는데 저만 그렇게 귀엽게 보인 건 오늘 아니고 비를 맞아서 이 파마가 좀 이상해졌어요. 정말 변명도 귀여우시네요. 비만 안 맞았어요. 변명조차 귀여우신 우리 윤영 선생님과 계속 이어서 헌법 관련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헌법을 준비하려면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뭐 풀 커리큘럼이라던가 합격 전략 같은 것들을 또 궁금해하십니다. 이제 법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 이게 영어하고 수학이 좀 짬뽕된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어만 알아서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해석해도 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법률 용어가 굉장히 이제 생소한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용어 잘 익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에서 할 거예요. 이론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론을 이 법 과목은요 아주 불친절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이제 국사처럼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앞뒤가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최대한 다 설명을 해주지만 수험생들은 어쨌든 처음 듣는 얘기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강의를 보통 2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헌법은 지금 대략 거리가 한 60강 정도 예상합니다. 60강 정도면은 뭐 아주 반복까지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처음 들을 때는 특별히 복습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은데 또 헌법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2번째 들을 때 좀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 과정 들어가겠죠. 여기서 당락이 좌우됩니다. 기출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가 잔소리 많이 하겠지만 문제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각 지문별로 이 지문이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 OX처럼 해야 돼요. 근데 기출 공부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 맞춰서 뭐 몇 점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기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 하나하나별로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공부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김중호 선생님 말씀하신 60일 작전에서 실전 감각을 기르면 충분히 합격을 하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36살이 고시원 교수거든요. 법대 출신도 아니야.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했고 마누라 있고 애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시원을 하게 됐어요. 네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무서워요? 조금 무섭는데요? 근데 마누라가 지켜보고 있다면요. 정말 무서워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엄마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빨리 붙은 이유는 첫 번째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누라가 지켜보고 있다. 진짜 무서워요. 아내가 나를 지켜본다. 그럼요, 마누라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내가 2년 만에 합격한다고 뻥쳤지. 그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그만큼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빨리 합격했던 이유는 운도 좋았지만 또 마누라 탓도 있지만 기출을 분석할 줄 알았어요. 나는. 기출 문제, 모든 시험은 기출에서 끝난다. 근데 기출은 문제 맞추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논점까지 파악하느냐에 당락이 좌우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했어요. 간파를 하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기본서는 여러분 절대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론을 한 2번 정도 들으신 다음에 기출을 듣고 근데 기출이 생각보다 그 과정이 이론보다 훨씬 힘들어요. 기출은 그냥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론은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데 기출은 그게 아니고 재미가 없고 하나하나를 다 머리를 부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으실 수밖에 없구나. 힘들고 그 과정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왠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누라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생각이 나는 거 아니고 무섭다는 거지. 맞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지금 어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동기가 그렇다라고 이런 동기가 있어요. 뭔가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 힘든 시대에 그럼요. 경찰이라는 중요합니다.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지 일단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맞습니다. 내 스스로 떳떳하고 연애도 할 수 있고 하시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연애는 선택이긴 선택 하지만 필수는 어쨌든 아니다. 지금의 풍경이 힘들잖아요. 명확한 동기를 가졌다면 힘든 공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이 뭔가 헌법에 대한 학습 방법은 역시
기본과 어려운 용어에 대한 건 사실상 우리 교수님께서 잡아주실 거니까 들으면 될 것 같고, 기출이 역시 중요한데 기출은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 방법도 우리 윤유혁 선생님과 함께라면은 명쾌하게 정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뭔가 2022년 헌법이 필수가 되면서 알아야 하는 어떤 핵심적이고 가장 궁금한 것들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크게 겁을 낼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고,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우리 윤유혁 교수님에게도 헌법 관련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던 질문 한 4개 정도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자, 여기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전에 역시 또 아메리카노. 지금 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저도 따라갑니다, 보안계로. 충성! 막 이러고 하시는데, 자, 지금 댓글에 대한 아메리카노도 한 명 또 뽑고 제가 사전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정답자, 추첨자 분이 어떤 댓글로 뽑히셨는지 아시죠? 잘생겼다. 우리 형, 요걸로 아메리카노 받아가셨거든요. 지금 5초 정도 빨리, 아직 작년보다 젊어지셨어요. 이런 거 아직 올라오지 마. 아직 준비해. 자, 5초. 아직 준비? 5초 후에 제가 바로 볼게요. 자, 아름다운 멘트 준비하시고. 자, 이번에 어떻게 유형의 변화가 있습니까? 유형의 변화가 있을까요?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다. 역시 출제위원 이번에는- 마음이니까. 출제위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장 가봐야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분에게 아메리카노 주시겠습니까? 우혁쌤 작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약간 벗어난 거야. 아닌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 이게 같은데요. 이런 걸 이제 기출 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잘생겼다 해서 살짝 벗어난 거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또 기출, 요런 식의 기출 변형 기출 변형. 아니겠습니까? 자, 우혁쌤 작은 거인 두 번째 아메리카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로 아메리카노 받기 위해서 정말 지어 짜내셨네요. 정말 나중에 수업 들으면요. 네,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다 사줄 거예요. 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수업 들을 때 아메리카노 다 사줄 거예요. 야, 들으셨습니까? 이거 다음 윤유혁 주 월요일 날, 선생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 대해 야, 이것은 저희 경단기가 요청해드린 것이 절대로 진짜 아니라 까먹으면 네. 수업 들을 때 얘기를 해요. 와우. 그러면 내가 다 사드릴게요. 우리 윤유혁 교수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때 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됐든 안 됐든 네. 식당에서 보면요. 누나한테 식당에서 보잖아. 인사를 하세요. 아, 그럼 내가 밥값은 내준다니까. 그렇군요. 근데 내가 우리 다 기억 못하니까 인사만 하면은 밥값은 내가 내줘. 보세요. 우리 윤유혁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 좀 귀여우세요. 정우성 닮았어요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지금 할 걸 그랬어요. 그죠? 밥값이 그런 많이 분도 나와서 요새 있었는데, 식당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우리 사전 질문 그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 죽겠어라고 하는 질문들이 무엇인가? 자,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사실 이거 예상했잖아요. 그죠? 헌법의 예상 난이도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보통 이제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면 3년은 쉽게 냅니다. 3년은 쉽게 내.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내도 3년, 5년까지는 우려먹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중요한 것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남이 90점 받으면 난 100점 받아야 되고 남이 50점 받으면 난 60점만 받아도 되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쳐봐야 알겠지만 3년까지는 쉽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수업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일단 이게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는 시험 과목들은 대체로 그런 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지는 당연히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실수를 만회해야 하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엔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합격은요. 그럼요. 운이 나빠서 떨어지는 사람은 있는데 운이 좋아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야, 이거 명언이네요. 결국엔 노력으로 기본 보상을 실력을 받는다. 갖춰야 돼요. 기본 실력. 그리고 거기서 운에 따라 운이 있죠, 분명히. 어. 근데 실력 없는 놈이 운 좋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단 부분은. 실력을 갖춘 게 먼저다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헌법에 대한 난이도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다. 이 마음으로 우리 유혁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교수님. 자, 타직렬 헌법과 혹시 비슷하게 출제될까요? 이것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헌법이 있는 직렬이 변호사 시험은 빼고요. 네. 약간 출제 방향이 다르니까 이제 법원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이런 시험, 근데 5급에도 헌법이 나오죠. 이런 쪽의 헌법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단 이제 그쪽 직렬들은 통치 구조를 보는데 우리는 통치 구조 빠지니까 그거 빼고 통치 구조를 빼고 나서 본다면은
타직렬 헌법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7급 헌법보다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7급보다 쉬운 게 뭐냐? 5급이 7급보다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 5급은 헌법이 지금 패스와 페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점만 넣으면 되기 딱 때문에. 그 커트랩에 놓으면 아,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거는 5급 헌법하고 유사하게 나올 걸로 보는데 어쨌든 대동소이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치구조 빼고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적어도 앞으로 5년간 안 나온다. 아주 자질구레한 건 안 나온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구나. 보시면 돼요. 약간 첫 번째 답변과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요. 비슷할 것 같다라고 내다보시는군요. 예, 비슷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중에 이러면 이거 멋있다. 인스트라 다무스님의 예언이다. 3년, 최소 5년까지는 크게 뭐 그렇게 나지 않을 거다 하시네요. 일단 당장 시험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스트라 다무스님의 예언대로 정말 시험이 될지 우리 경단계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내다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게 아무래도 헌법이 저도 그런데 왜 이렇게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시생이라면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헌법은 이해와 암기의 비중을 또 어느 정도 갖고 가면 좋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헌법만 그런 건 아닌데요. 이해가 되면 암기도 해요. 암기가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는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암기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암기는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통 우리 수험 준비하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게 마구잡이로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외워져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9단 외워봤잖아. 이제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9단 외웠죠. 근데 하다 보면 2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2단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생소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암기는 기출할 때 기출하면 반복이 되게 많습니다. 반복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근데 모든 시험은 마지막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10% 20%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60일 작전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또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개별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도 마지막 해결 안 되는 20%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따로 뭐 필요하면은, 오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길게 얘기 못 하겠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와 암기는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럼요.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운 게 쉽지 않지만 같이 근데 이제 돌아가는 해야 돼. 거다. 하다 보면 돼. 맞아. 이게 또 하다 보면 진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어느 순간 감을 딱 잡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강의는 복습하지 말고 들으라. 첫 강의. 교수님 정말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지 우리 지금 댓글로도 교수님 술 한잔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지금 찾아와요. 찾아오면 이 신성한 설명의 시간 술 한잔 고백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학습 관련 질문 안 하시고 고백을 자꾸 하고 계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고백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만큼 또 믿고 간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자, 그리고 인스트라 다무스님이라고 했더니 내년 월드컵 예측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은 경단기에 헌법 관련 학습 전략과 그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 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헌법은 맞다. 판례 위주인가요? 이론 위주인가요? 헌법은 이론이 많지 않아요. 이론이 많지 않아요. 형법은 이론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고요. 고시공부할 때 형법 네네. 이론 때문에 예를 먹었거든요. 네네. 헌법은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로 놓고 본다면은 이론이 70%좀 나온다고 보시면 판례가 70%좀 나온다고 판례가 보시면 정말 70%. 크네요. 전문이 한 20% 나올 거예요. 그리고 헌정사가 10%좀 나올 것이고 이론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론을 모르면 안 되는 게 이론이 판례에 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론이 판례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론을 직접 시험에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옛날 사시나 이럴 때 이제 가끔 나오는 거지. 요즘 뭐 이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죠. 판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판례를 무대뽀로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재판의 절차, 나는 이제 뭐 변호사 할 때 헌법 재판도 많이 해봤으니까 재판의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은 마지막에 소송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겠죠. 절차만 알면 쉬워요. 이론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좋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알아야 돼. 그럼요. 모든 학문이나 우리 시험 과목에 그렇듯이 사실상 판례든 어떤 적용을 하려면 이론을 알아야 그럼요. 이 판례를 쉽게, 안다. 쉽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야 이 비중이 큰 판례도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말. 그렇죠. 굳이 내가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대신 직접 재판해봤으니까 그 절차를 가르쳐주겠다 이거야. 내가 재판을 해봤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실시간 또 저희가 사전 질문을 이렇게 4개 정도로 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2개에서 3개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정말 미소가 너무 상큼하세요. 진짜 너무 귀여우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명쾌하게 그건 안 나온다. 판례 위주로 하면 된다. 명쾌하신데 또 그 웃음 뒤에는 미소 뒤에는 상큼함이 또 있으시네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바로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따끈따끈하게 실시간 질문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많이 질문부터 한번 쳐다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질문 보여주세요. 자, 1번 질문이요. 경찰 헌법 기출문제집 출간 예정에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었네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네네. 올 시험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 커리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늦지 않도록 그럼요. 바로 필요할 때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기다리시면은 예. 사실 그것보다 지금 해야 되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그럼요. 아까 김중균 교수님의 그 잔소리가 생각이 나네. 아빠의 마음. 다음 질문입니다. 2번 질문 보여주시죠. 자, 2번은요. 2022.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특히 헌법. 지금 당장. 강의를 들으셔야죠. 강의를 들어라. 왜 그런가 하면은 혼자서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구구단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풀라고 문제를 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잖아요. 못 풀죠.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영어도 굿모닝은 뭐 쉽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문장이 길어지면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일단 들으셔야 돼요. 일단 들으면서 막 욕도 나오고 그래요. 씨발 소리 너무 나 들어보면은 저 뭐야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강의하다 보면 막 욕도 하고 그래. 너무 괜찮아. 어려우니까. 나는 옛날에 공부할 때 책에도 욕도 많이 썼어요. 씨발도 쓰고 그래요. 멘탈 관리를 바로바로 스트레스 해소를 바로바로 하셨구나. 수험생이 그럼요. 집중력 유지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네네. 그래야지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초시생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고 먼저 대답을 해줄 거다. 일단 고민하지 말고 들으면 된다. 우리 윤유혁 교수님 강의 들으면은 고민할 시간에 그냥 1강부터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질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질문하고요. 다른 질문들도 지금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또 스피드하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시간 질문들. 저기 누가 책 던질 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분 꼭 될 거야.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책 던질 뻔 해요. 교수님 조심하세요. 지금 19금 방송 크크크 올라왔잖아요. 조심하세요, 교수님. 근데 진짜 공부하다 보면 책 던지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건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제 친구는 저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당장 고3 때를 생각해 봐도 그럼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던지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랑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째 질문은 이런 거네요. 자, 헌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시간 몇 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비중이 형사법이 40%, 네네. 그다음에 경찰학이 40%인가요? 그리고 헌법이 20%니까 문제도 네네. 20문제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겠죠. 4대 4대 2로 이제 비중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또 사람마다 또 다른데 맞습니다. 이미 지금 베이스가 맞아요,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네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투자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과목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누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만약에 헌법을 정말 생초차다 아니면 좀 공부를 해봤다 이런 분들에 따라서 뭐 2시간을 투자할지 뭐 3시간을 투자할지 이런 분들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절대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만약에 헌법을 4시간 수업을 듣고 4시간 복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매일 한다고 가정하고 네네. 매일 한다고 가정하고 20일이면 충분하죠. 충분하다. 20일. 그 근데 정도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맞아요. 되겠지만 그것만 한다고 본다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직 뭐 학습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뭐 요 정도의 기준을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시다 보면은 아 나는 몇 시간 더 해야겠다. 그럼요. 좀 들여도 되겠다. 감이 오실 테니까 그럼요.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책 던지는 사람 합격할 거다라고 했더니 다들 책을 던지시겠다고. 저 책 던졌어요. 아니, 나도 공부하다 책도 막 던지고 그랬다니까. 그게 열심히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군요. 책을 열심히 안 던지시는 하면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경제적인 비용 소모겠다는 것을. 배임죄, 횡령죄 진짜 책지점. 현법에 쓰기 되게 어렵고. 그래요. 던지고 싶은 나도 책인가요? 현법 공부할 때 배임죄, 횡령죄 진짜 욕 나옵니다. 그러셨군요. 욕도 좀 해요. 욕도 좀 맞아요. 쓰고 이제 그러는데. 장기간의 수업 레이스에서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에서도 진짜 중요하다고 우리 단기 학교생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책에 욕도 쓰고. 모든 분들이 책을 던진다고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내 책은 던지지 마. 시도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책 던져요. 그리고 교재가 너무 던져서 찢어졌다고 하시면 경단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볼까요, 교수님? 다음 질문은 이런 게 왔습니다. 자, 경강부도, 발음이 어렵네요. 경간부도 교수님 커리 따라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물론이죠. 자랑 좀 할까요? 지금 5급 하시는 분들인데 5급 강의 따로 안 해요. 네네. 따로 안 하는데 헌법 단위 수업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따로 강의 안 하는데 다 내 수업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당에서는 7급 강의를 다 듣고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경간부도 당연히 제 수업 들으면 되죠. 교수님께서 정말 제대로 플렉스 해주셨네요. 다른 학습 전략이라든가 방법 설명해 주실 때는 빠르고 명확하게 하셨는데 플렉스 할 때는 조금 포즈를 주시면서 너무 픽신했나요? 내가 듣고 있어요 하시네요. 그만큼 또 확신에 차신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다 보니까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혹시 마지막 질문일까요? 격려는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헌법 완성까지 걸리는 예상기간. 자, 사실 이것도 왠지 수험생 여러분들의 개개인별 학습 수준이라던가 학습 경험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생초짜라는 가정하에 예상기간은 완성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거다. 필요할 거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네. 조금 길게 할게요. 양을 줄여야 합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양을 줄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량을 픽스해야 돼요. 아하. 시중에는 모든 책을 다 보겠다. 시험 안 되겠지. 그거 다 해석을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여기 내 책이 있잖아 지금. 650페이지 되거든요. 기본서 요거 하나. 그다음에 기출. 요거로 일단 픽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량이 확정이 됐죠. 절대량이. 이 책입니다. 야. 이쁘죠? 절대량이 확정이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반복에 의해서 양을 줄이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100개를 다 몰라. 100개를 칩시다. 100개를 다 모르고 시작하죠. 근데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강의 한번 들으면은 아무리 몰라도 10개는 알거든. 아하. 그리고 두 번째 들으면은 또 한 10개를 알아요. 네. 그다음에 기출하면은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기출하면서 60개, 70개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는 거는 놔두고 모르는 거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론 한 번은 그냥 듣고 두 번째는 한 번은 듣고 복습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기출 듣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헌법 완성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이라는 게 하루에 얼마를 투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매일 헌법 딴 거 안 하고 헌법에만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달입니다. 매일 헌법에만 투자한다. 네.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제 헌법만 하질 않으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6개월, 7개월, 네네네네. 10개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생초시생이라면은 뭐 매일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2달 정도 예상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근데 것이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갖고 나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합격의 지름길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푹 자야지 맞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막 의욕만 앞서갖고 너무 막 열심히 하자 이러면은 나중에 중간에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기에 합격을 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정말 달리시는 분들이 좀 오버페이스 하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고 장기간의 그럼요. 최하 10개월 레이스이지 이상 않겠습니까? 와야 네, 그래서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그럼요. 멘탈 관리까지 다 같이 하셔야지 끝까지 집중력 있게 우리 윤희혁 쌤의 커리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던지면 누구 하나 잡겠는데요? 그건 책은 아니에요. 650페이지. 여러분들 책은 던지시되 멘탈 관리는 하시고 사람은 잡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부요. 우리 윤유혁 선생님과 함께 알찬 시간을 또 보내본 것 같습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단기 사이트 학습질문 게시판 또 이용해 주시면요. 또 원하시는 답변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천우신주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 이대로 또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우니까 그죠? 아메리카노의 주인공을 한 분 더 하고 2부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미 수험생 여러분들 이미 2번의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윤유혁 교수님이 좋아하는 멘트라던가 어떤 댓글이라던가 그 스타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시작하면 올려주셔요. 제가 시작하면 뽑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뭐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아, 우리 소중한 수험생들하고 시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게요. 실제로 소통도 예. 하시고 오늘 많은 별명 얻어가셨어요. 윤스트라다무스. 수험생 얘기입니까?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까 수험생 여러분이 윤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고 3년 정도는 시켜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리고 귀여워요. 정우성 또 우리 닮았어요. 김미희님이 또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편하게 헌법에 작은 마치고. 거인 나왔고요. 오늘 편하게 마칠 별명 겁니다.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또 윤영 선생님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 술 한잔 하자. 또, 오케이. 합격해서 또 선생님 찾아가면 술 한잔 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아메리카노 주인공 뽑아야죠. 자, 지금부터 댓글이 올라갑니다. 시작했나요? 자, 조금씩 보이고 계시죠? 보이고 계십니까? 자,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교수님.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오빠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세요. 오빠, 아메리카노 좀 사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인공. 오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아. 평생 못 들어봐갖고. 그러면 추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한 단어는 바로 오빠였지, 오빠였다. 오빠 헌법 이렇게 할까? 오빠 헌법. 형! 지금 많은 우리 남학생 수험생 여러분들이 형 나는 우리 형 아우들에겐 술 한잔 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2부 우리 헌법의 윤유혁 교수님과 시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헌법은 윤유혁 교수님과 함께 한다면 확실히 합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3부에서는 천우신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요. 여러분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어떻게 큐티보이 윤유혁 교수님 그만 쓰세요, 여러분. 개웃기네, 진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아무튼 다음 또 강의 시간에서 또 만나게 뵙길 바라면서 2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